예, 이번 주에 봤었던 상문고 이렇게 중간고사 1학년 시험지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프린트라는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많이 응용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예전에 상문고 시험에 비해서는 약간 좀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봤다면 점수는 괜찮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용된 문제가 몇 문제 있지만 그것도 엄청 어렵게 꼬아서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수는 생각보다 성실히 준비했다면 잘 나왔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으면 점수를 좀 덜 받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걸리는 부분은 이제 문제 수가 24문제로 좀 많다 보니까 계산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그랬다고 하면, 아니면 뭐 계산 실수 중간중간 했다라고 하면 점수가 좀 감점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봅시다. 1번 1 빼기 2i 3 플러스 i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1 빼기 2i는 4 빼기 i. 어렵지 않죠? 2번 다항식 그러면 a 세제곱 27 b 세제곱은 a 세제곱 빼기 3b의 세제곱이니까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그지? a 빼기 3b a 제곱 a 곱하기 3b 3b의 제곱, 그래서 a 빼기 3b a 제곱 3ab 9b 제곱. 어렵지 않죠? 3번 px가 다항식 px가 x 세제곱 kx 제곱 x 플러스 6이 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3으로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0이겠지. 그래서 7 9k 플러스 3 플러스 6은 9k 빼기 18이 0. 그래서 k는 2. 4번 x 빼기 y는 1, xy가 2래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무슨 공식이지? 이것도 무슨 공식 그냥 적용을 시키면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y x 빼기 y 대입하면 되겠지? 1의 세제곱 3 곱하기 2더 7. 5번 x제곱 빼기 5x 플러스 8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두 근이 인수분해 안 되죠. 근과 계산기를 써보자. 5 알파 베타는 8이죠. 물어본 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대입하면 8 플러스 5 플러스 1은 14. 6번 두 다항식 a는 2x 세제곱 빼기 x제곱 5x 플러스 1을 b로 나누었을 때 직접 나누셔도 되고 끼워 맞춰도 되는데 b라고 하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유리수 범위로 인수분해가 안 되고 하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 정리를 푸는 게 좀 어려울 테니까 그냥 직접 나누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죠? 플러스 2 하면 2x 세제곱 2x 제곱 4x 나누면 x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니까 빼면 2x 빼기 1. 네. 몫은 q qx는 2x 플러스 1 나머지 x는 2x 빼기 1 둘 더하면 4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는 뭐 특별한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7번 2차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복소수 범위까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바로 쓸게.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1 끌마 1 빼기 4 1 끌마 루트 3i죠. 그래서 인수분해 알파 베타 넣어보면 x 빼기 1 빼기 루트 3i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8번 2차 함수 y는 5x제곱 빼기 2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 D를 써오면 b-제곱 마이너스 5k가 0보다 작다. k는 5분의 1보다 크다. 9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1의 최대값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4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니까 빼기 4 곱해버리면 9가 되겠죠.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10번은 i 플러스 2i의 제곱 3i의 3승 4i의 4승 i 제곱 마이너스 1이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i i 4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2 빼기 2i가 되겠네요. 그죠? 네. 10문제 풀었는데 벌써 그죠? 금방금방 풀리죠. 그래서 계산 실수 없이 교과서 개념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11번은 지우는 동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b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i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 b가 실수래.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1 빼기 a죠.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겠지. 그러면 이제 근과 이세 관계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2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2는 b. 그래서 a랑 b의 값을 얻어냈어요. 그지? 그랬을 때 bx 제곱 빼기 x 빼기 a는 b는 2니까 2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a는 플러스 2니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1이죠. 알파 3승,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계산하면 8분의 1 빼기 3, 2분의 1, 8분의 1. 분모를 통분하면 빼기 12, 마이너스 8분의 11. 이게 해결이 되겠죠. 기본 개념. 12번. 두 2차 함수가 모두 어떤 직선에 접한대요. 그래서 y는 x세제곱,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바로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k x제곱 빼기 2x 5 빼기 k는 0. 판별식을 써보면 d1이라고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니까 k는 4구나. 그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5x 플러스 m과 y는 마이너스 x, k가 4니까 4가 또 접한대. 근데 여기 빼서 풀면 되겠지?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1 넘기면 빼기 6x 4 빼기 m은 0.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요놈이 9면 되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 k는 4, m은 마이너스 5니까 km은 마이너스 20이다. 13번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10x 플러스 k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 베타는 2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절대값 둘 다 붙이는 게 9래. 둘이 같은 부호로 나오면 5가 될 수가 없지. 9니까.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알파 빼기 베타가 9지. 절대값 음수니까 마이너스 9쳐 나오지. 그럼 둘을 연립해보면 이 알파는 14니까 알파는 7,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k는 마이너스 28, 7분의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14번. 요걸 좀 많이 틀렸어요. 친구들이. 이걸 한 번에 식을 세우려지 알고 중간중간 용어들을 적어봐요. 용어들을 정리하고 보자. 정리를 하고 봅시다. 낱개로 판매하기 위해 한 상자에 35개가 들어있대. 그걸 7,000원에 구입해 온대요. 그러니까 한 상자 안에 35개가 들어있고 그게 7,000원이래요. 그치? 네. 그러니까 한 개당 200원이 생각하면 되죠. 한 개당 구입 비용은 2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개당 2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랬을 때 복숭아 한 개 판매 가격을 300원으로 정하면 300원이면 그러면 840개가 팔린대요. 네. 그럼 300원짜리면 한 개가 300원이면 840개. 그럼 판매 금액은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판매 가격을 10원씩 올릴 때마다 얘는 35개씩 떨어진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판매 가격을 300원에다가 10원씩 X번 올렸다고 해볼게요. X번을 올렸어. 그럼 얘도 35개씩이 X번 떨어지겠죠. 그러면 판매 가격은 이러면 판매량은 840에서 35X. X번 올리면 X번 내려가겠지. 왜? 한 번당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구입 비용은 어떻게 돼요? 판매 한 개마다 200원씩이면서요. 그러면 35개면 7,000원이래. 7,000원이요. 35개면 7,000원인데 지금 몇 개가 떨어졌어요? 35개마다 7,000원이야. 그러면 얘는 35개를 X번씩 떨어뜨렸으니까 35일 때 7,000원이야. 그러면 35 곱하기 X면 7,000X가 떨어지겠죠. 그거만큼을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요걸 잘 봐봐요. 35로 묶어볼까요? 35로 묶으면 얼마야? 24 빼기 X의 개야. 35개마다 7,000원이야. 그러면 35 곱하기 24 빼기 X는 35개일 때 7,000원이니까 35 곱하기 24X는 35일 때 7,000원이니까 얘는 구입 비용은 7,000원.
요거이 돼요. 그 다음에 24 빼기 x1이 되겠죠. 35개일 때 7,000원, 35개일 때 7,000원. 35를 24 빼기 x만 봤으니까 24 빼기 x만큼 1 나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순이익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에서 구입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다시 정리해보자. 숫자 큰 건 다 앞으로 뺄게. x 빼기 x 플러스 30. 요건 35로 묶으면 24 빼기 x. 이거 빼기 7,000 24 빼기 x. 24 빼기 x로 묶이죠? 24 빼기 x로 묶여요, 그죠? 24 빼기 x로 묶여요. 24 빼기 x로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350이라는 놈으로도 묶여. 그지? 350 이거 350 곱하기 20이거든. 그지? 이것도 350 곱하기 20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30이 남았고, 그지? 요 놈에 350 남았지? 요 놈 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350 빼고 빼기 20. 그러면 350으로 끄면 24 빼기 x 플러스 10.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24. 최고차항계도 음수니까 이렇게 되죠. 둘의 평균이 얼마예요? 24. 10 뺐으니까 14지? 7이야, 7. 아, x가 7일 때 최대. x가 7이면 그럼 판매 가격은 얼마예요? 300 더하기 70해서 370이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냥 바로 식을 세우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이렇게 좀 말이 긴 문제가 좀 해결하기 좀 편할 거예요. 15번. 그림이 있어서 좀 쉬워요. 그죠? 그림 보고 괜히 쫄아서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했으면 또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닮은비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오히려 그 위에 있는 14번보다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림부터 A, B, C, D 90도 P 90도 Q 수선에 가려고 했으니까 CD가 3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2라고 얘기했고 이게 X래. 직사각형이니까 어때? 이 삼각형하고 APD랑 BCP가 합동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X가 되겠고 여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다 보니까 삼각형이 이제 닮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하고 ACD라는 삼각형하고 ACD 그 다음에 DCP 이게 AA 닮음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빗변 대 밑변 2x 플러스 2 대 3은 DCP에서 빗변 3 대 x 플러스 2 외항의 외항이다를 풀어보면 정리 보면 2x 제곱 2x 해서 6x 플러스 4는 9 2x 제곱 6x 빼기 5는 0이라는 상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2x 세제곱 8x 제곱 x 플러스 5는 뭐니에요? 얘도 그냥 직접 나눠봐도 돼요. 왜? 어차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를 그냥 직접 뭐 나눠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끼워 맞춰도 되는데 끼워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아 얼마다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보면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나눠줄지를 모르잖아요. 뭐 2차를 가지고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나누든지 아니면 끼워 맞추든지 그건 둘 중에 여러분이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에 끼워 맞춘다고 하면 그 3차를 맞췄으니까 2차를 보면 여기가 6x 제곱이야. 그지? 6x 제곱이니까 여기가 2x 제곱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걸 전개해보면 2x 세제곱 8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 6x 빼기가 여기 x까지 나와. 빼기 5 여기 빼기 5니까 얘가 10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q가 10 근데 요놈이 0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은 바로 10이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번 다항식 fx를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다항식 fx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을 q1이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7x 빼기 2래.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나머지가 40.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둘을 곱한 놈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3차 나왔으니까 2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그치? 그런데 이건 뭐부터 하라 했어? 높은 차수부터 이용하라. 이걸 다시 요 식을 다시 얘로 묶어볼게요. 얘로 묶으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2차를 2차로 묶었으니까 몫은 A가 되겠죠. 근데 방금 맨 위에 있는 식이 뭐라고? 얘로 묶으면 나머지는 7x 빼기 2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는 미지수가 3개였지만 결국 그게 이렇게 곱하고 남는 걸 봤을 때 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A x제곱 빼기 x 플러스 3 7x 빼기 2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지? A만 구하면 되는데 얘 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x 대신 2를 넣어봅시다. 그 2는 이거 날라가죠? 2 넣으면 이거 얼마야? 4 빼기 2 플러스 3 5네 5. 그 다음에 이거 날라갔으니까 0 플러스 A 1 넣으면 14 빼기 2가 42래요. 정리하면 5A는 30 A는 6입니다. A가 6이니까 여기다가 6을 넣어보면 6x제곱 빼기 x 플러스 3 7x 빼기 2 6x제곱 플러스 x 16이 되죠. 그러면 A, B, C 값이 다 나왔으니까 A는 6, C도 16, B는 1. 그래서 A 플러스 C 빼기 2 하면 20 형성이 되겠네요. 17번 학교 프린트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 요거는 여기서 좀 시간을 뺏겼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선택을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7, 18, 19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냥 다 풀지 아니면 좀 어려우면 건너뛰었을지를 고민을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봤던 복소수긴 해. 그지? 첫 번째 걸 x라고 해볼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얘는 어디서 왔느냐? 이 루트 복소수만 빼놓고 넘겨보면 2x 플러스 1은 루트 3i에서 왔고 얘를 제곱해보면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어서 x제곱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야. 이거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있지? 뭐 있어? 요거 있잖아. 그래서
x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요거의 한 허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 번마다 반복이구나.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걸 y라고 해보면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해보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2 넘기고 2y 빼기 1은 루트 3i 해보면 4y 제곱 빼기 4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해보면 얘는 y 제곱 빼기 y 플러스 1은 0의 한 허분이 되고, 얘는 y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도 세 번마다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우리는 지금 x의 m승, y의 n승이 실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그치? 세 번마다 라고 했으니까 세 번마다 반복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x가 1일 때랑 4일 때랑 세 번만 반복이니까 7일 때랑 10일 때가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왜 세 번만 반복이니까 그때의 값은 1일 때니까 그냥 제지. 그냥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거예요. 두 번째 x가 2일 때, 5일 때, 8일 때에는 이건 실제로 제곱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 식에서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서 얻어도 되고, 아니면 x제곱은 세제곱 1이니까 x분의 1이다 해서 얻어도 돼요. 그럼 x바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치? 그러면 x바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x가 3, 6, 9일 때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때는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y가 이제 얘는 세 번마다 부호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여섯 번마다 세 번마다 부호가 바뀌니까 여섯 번마다 반복이죠. y가 1일 때랑 7일 때를 보면 이때가 똑같을 거고, 그때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예요. y가 8일 때가 제곱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y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 n이죠. m하고 n이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맞고 m하고 n인데 y가 아니라, 그죠? m 여기 m 싹 하고 여기 n n이 3과 9일 때 그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그 다음 거 1, 2, 3, 4죠. n이 4랑 10일 때 4랑 10일 때 해보면 2분의 계산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여덟 번째 n이 5일 때 해보면 2분의 1 빼기 루트 3i. 그 다음에 마지막 9n이 6일 때는 1이죠. 왜? 3일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6일 때는 3일 때를 제곱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묶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묶음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찾으면 돼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찾아보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우리가 저 정리한 거에서 찾아보시면 언제가 부호가 반대냐? 첫 번째 n 있을 때 n이 1번이면 루트 3i니까 이거 마이너스 루트 3i를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3인 건 7번하고 8번이죠. 1번일 때는 7번, 1번, 8번. 그지? n이 2번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여기서 플러스 루트 3i인 걸 찾아야 돼요. 4번이거나 5번이에요.
그 다음에 m이 3번일 때는 여기 그냥 실수니까 여기서 실수인 것만 찾으면 되지. 6번 아니면 9번이죠. 6번 아니면 9번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보면 1번 케이스는 몇 개야? 4가지지. 7번의 경우는 몇 가지예요? 7번의 경우는 2가지네요. 이게 8가지. 예, 4가지. 8번 케이스는 몇 가지? 1가지네. 4. 2번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3가지지. 4번 케이스는 2가지네요. 2번 케이스 3가지. 5번 케이스는 2가지. 3번 케이스는 몇 가지? 3번 케이스 3가지. 6번 케이스는 몇 가지? 2가지. 3번 케이스는 3가지. 9번 케이스는 1가지. 그래서 케이스를 다 더해보면 8, 4, 6, 6, 6, 3 33가지. 빠르게 반복되는 주기성을 좀 찾아내시면 좀 쉬운데, 그렇지 않았으면 시간을 좀 뺏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학교 프린트에서 비슷한 유형이 있었으니까 연습을 좀 했다면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18번 정수 AB에 대하여 x 4제곱, x 3제곱, 13x제곱, x 플러스 15를 x에 대해서 나눴대요. 이렇게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럼 이렇게 3 달달이고 넘기는 게 더 편하겠지. x 4제곱, x 3제곱, 13x제곱, x 플러스 11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된대잖아. 그럼 졸제법을 써볼게요.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1, 12. 1부터 넣어보면 1, 1, 1, 제로, 제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2, 12, 제로. 그 다음에 4, 3, 12, 제로.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제로. 아, 그러니까 얘는 각각 정수인 1차식이 4개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어떤 2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A, B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하나씩 순서상을 해보면 x 빼기 1, x 플러스 1일 때에는 x제곱 빼기 1, 얘랑 얘를 하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되고, 이렇게 짝 지으면 x제곱 2x 빼기 3.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다 했네. 이거 보면 x 플러스 1, x 빼기 4, x제곱 3x 4.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제곱 4x 플러스 3. 마지막 이렇게 x 빼기 4,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그 중에서 a랑 b의 값을 쭉 다 보래. a, b. a 더하기 b 해보면 요놈은 0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요놈 하면 마이너스 1 똑같네. 요놈 해도 마이너스 1. 요놈 하면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13.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네. 그래서 m 빼기 m은 20이 되겠다. 그죠? 할만하죠?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인수분해가 돼서 해볼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19번 그림과 같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와 y는 x가 이렇게 y는 x 이렇게 있어요. y는 x랑 여기서 하나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한대요. 여기가 q, 여기가 i, 여기가 h, 여기가 p 이렇게 됐네.
그리고 y는 fx, y는 gx, x래요. 네. 그 다음에 삼각형 OQI랑 그 다음에 사각형 IHPQ의 넓이가 1:8이래. 이걸 1:8로 보면 힘들어. IHPQ를 이걸 보지 말고 이 삼각형 대 이 큰 삼각형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그치? 그래서 이거 말고 OQI 대 삼각형 OPH로 보는 게 1:9가 더 편하죠. 닮은 비니까 이게 넓이 비잖아. 그러니까 길이 비 OI 대 OH는 1:3이겠죠. 길이 비. 그래서 요놈의 좌표를 K라고 하면 요놈의 좌표는 3K겠네요. 그치? 그러면 내가 fx랑 x 만나는 건 어디서? 3K에서 초창기에서 1을 했으니까 3K의 제곱이 될 거예요. 접하니까. 그 다음에 gx 빼기 x는 만나는 게 K에서 접근은 초창계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fx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굳이 전개 안 해도 돼요. gx는 마이너스 x k의 제곱 플러스 x. 그런데 뭐야? 얘가 바로 근이잖아. h에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지. g 3k를 넣으면 0이 돼야 돼. 3k 넣을게. 3k 넣으면 2k의 제곱 3k가 0이래. 이거 어렵지 않지? k는 0이거나 4분의 3이야. 근데 k는 양수니까 k는 4분의 3이겠죠? 그럼 fx도 나오고 gx도 나오죠. 써보면 4분의 9제곱 플러스 x 이건 x 빼기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x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f 4분의 7 g 4분의 7을 더하면 되겠죠. 4분의 7 넣으면 4분의 7, 4분의 9면 4분의 2거든. 2분의 1이야. 4분의 1 플러스 4분의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7을 넣으면 4분의 7, 4분의 3 빼면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7 그래서 4분의 11이 됩니다. 오히려 19번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배점 루트인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서술형 문제들 남았는데요. 서술형 문제. 마지막 문제 정도가 조금 길고요. 나머지는 또 역시 할만한 문제였어요. 서술형 1번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어야 되죠. 풀면 4분의 5 서술형 2는 등식 1 플러스 iz OI, Z 바는 5 빼기 3i래요. 만족하는 Z를 구하래.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A, B는 실수. 이렇게 필요한 용어들은 적어줘야 돼요. 그치? 그러면 Z 바는 A 빼기 BI니까 얘를 둘 다 각각 대입해버리면 1 빼기 I, A 플러스 BI OI A 빼기 BI는 5 빼기 3I 정리하면 되죠.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UP 4A 플러스 BI가 5 빼기 3I니까 이 값이 5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죠. 연립해서 풀면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어서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서술형 3번 x 4제곱 그때 조립제법을 쓰라고 했어요. 얘를
얘 2x제곱 4x 플러스 5를 x 빼기 1로 나누는 몫을 qx 나머지 r1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 바로 쓸게요. 4, 5 1, 1, 1, 4, 4, 6 6, 2, 2, 7 7이 r1이네요. 이 몫을 다시 또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해요. 1, 1, 5, 11, 11, 13 R2죠. R1과 R2 각각 조리제법을 연달아 써주면 되고 언급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4번 세 모서리의 길이가 아까 XY 제신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31에 건널비는 42, 부피는 18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조건을 식으로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왜 모서리가 4개씩 있으니까 8이 되겠지? 건널비는 위뚜껑 아래뚜껑 다 2개씩 있으니까 얘는 21이 될 거고 xy zet이 이제 18이 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하나씩 만들어 보자. 얘는 x, y, z 이 x, y, y, z, z, x 대입하면 22. 그 다음에 x 제곱, y 제곱, y 제곱, z 제곱, z 제곱, x 제곱은 또 만들면 되지. x, y, y, z, z, x의 제곱 빼기 2배 x, y, z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대입만 하면 153.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4승 만들면 되겠지. 만들면 요 제곱자리 또 제곱하면 되니까 제곱에서 2배 이런 나오죠.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계산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178.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거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통분하면 x, y, z의 제곱 그 다음에 요놈이 나오겠죠. 153 계산하면 얘가 36분의 17. 물어본 게 x 4승, y 4승, z 4승에서 72. x 제곱분의 1, y 제곱분의 1, z 제곱분의 1 대입하면 되겠죠. 구한 거 178 빼기 72 36분의 17 하면 144가 12의 제곱이에요. 그게 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1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2. 알파가 뭐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범위가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조금 길죠. 그래서 실수 없이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풀 수 있는 걸 선택을 잘 하셔야 되죠. 뭐는 풀고 뭐는 제끼겠다, 넘기겠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서술형 5번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풀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 5번을 좀 일부 쓰다가 부분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3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예를 보면 3차 다항식 fx랑 2차 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르다 그래서 2차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가 조건에서 fx를 p1, p2, p3를 나눈 나머지가 모두 ax 플러스 b로 같으니까 새롭게 gx라고 가정을 해보면 fx에서 내가 그냥 ax 플러스 b로 난 그 뺀 거는 얘는 뭐 p1x, p2x, p3x를 인수로 갖지. 인수로 갖는다. 근데 나 조건에서 1는 0, 마이너스 2는 0,
2 넣으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가 조건에 의해서 나 조건에 의해서 P1, P2, P-2를 넣으면 다 0이 된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인수를 간다했으니까 G1, Gx는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 했으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2, x 빼기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런데 P1에다 1 넣으면 0이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1을 인수를 가질 거 아니야. 근데 2차식이 되니까 이거거나 요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P1x를 내가 x 빼기 1, x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P1x가 x 빼기 1, x 빼기 2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얘라고 치면 그 다음에 뭐야? P2에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야. 근데 얘가 이미 이걸 갖고 있으니까 얘는 이걸 가질 수 없고 얘는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되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P3x는 뭐야? 2를 넣으면 0이라고 그랬는데 2를 넣으면 0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있지?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 이렇게 가져가야겠지.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그럼 이렇다고 가정해보면 이렇다고 가정하면 내가 P1x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를 얘로 나누면 x제곱 빼기 4로 나누면 x 플러스 2라는 놈으로 나머지가 생기는 이게 ax 플러스 b래. a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양수했으니까 가능하지. a는 1, b는 2 가능해. 이렇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p2x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니까 얘가 이제 뭐냐를 봐야 되는데 P3가 2를 넣으면 0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P3가 자동으로 이거부터 P3부터 보자. P3가 x 플러스 2, x 빼기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P2는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P1x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고 얘로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빼기 4x 플러스 4인데 얘가 ax 플러스 b를 넣으면 a가 마이너스 4니까 양수이란 말이야. a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확정이 되겠네. 그랬을 때 이제 fx를 보면 f a 플러스 b를 구하래. f3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f3은 요것만 다시 넘겨버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g3에다가 a 곱하기 3 플러스 b야. g3은 3을 넣으면 2 곱하기 3을 넣으면 5 곱하기 1. 이거는 a가 아까 얼마? 1. 여기는 2. 3 플러스 2 해서 15가 됩니다. 멘트를 좀 치고 좀 말도 좀 써놔야겠지. 근데 여기까지 아마 하기가 조금 시간이 버거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부터 이건 어차피 프린트에도 있던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종합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기말고사도 대비하시려면 일단은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를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외에 거기에서만 100%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못 풀 수도 있지만 이번 중간고사는 좀 해볼만 했긴 했어요. 근데 중간고사가 혹시나 좀 잘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말 때는 학교 프린트, 교과서 좀 확실하게 연습하셔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과목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